미셸네 아이는 핸드폰이 있나요? 좀 사연이 있는데요. 매달 평균 시간이 91시간이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봤던 질문 중에 미셸네 아이는 핸드폰이 있나요? 였어요. 우선 답변부터 드리자면 네, 저희 아이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 어저께 핸드폰을 해지를 했어요. 잠깐, 해지가 아니고 뭐라죠? 90일간 연장하는 거? 왜냐면 아이가 어디도 안 나가고 항상 엄마랑 같이 있는데 이게 요금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홀드를 시킬 수가 있어서 그렇게 어저께 하고 왔는데 저희 아이는 핸드폰을 7세부터 사줬어요. 그 이유가 좀 사연이 있는데요. 아이가 7살 때 그 유치원 버스를 타고 유치원을 등원을 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던 와중에 제가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서 잠깐 버리러 갔다 올게 한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우리 동네니까 아이가 어디를 갔겠어 싶었는데 정말 10분이 지나도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버스는 이미 왔는데 엄마는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희겁한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아이는 이제 그 노란색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유치원 버스를 못 탔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그 버스를 쫓아가다가 이제 너무 많이 와버려서 그냥 그럼 내가 유치원을 걸어가 봐야겠구나. 그리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저는 이제 핸드폰도 없었고 아이가 그때 그래서 뭐 위치 추적 이런 것도 안 됐고 그래서 정말 정신 쏙 빼고 한 15분 20분 정도 있다가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도착을 했다고. 그때 저희 집 앞에 엄청 큰 길을 건너야 하고 작은 길도 되게 여러 개를 건넜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찔했던 경험 때문에 아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그때는 막 이렇게 손목에 차고 다니는 그런 게 좀 한창 붐이었어요. 키즈폰이라고 해서. 근데 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게 대화를 할 때 다 들려요. 그리고 실수로 SOS를 뭐 누를 수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엔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좀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뭐 게임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차피 엄마랑 이제 대화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 사실 전화 통화도 거의 안 하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는 7살 때부터 구매를 했었고 그때가 저희 둘째가 막 1살, 2살에서 정말 정신없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오히려 저는 안심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매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잔고장이 많은 거예요. 그 키즈폰이 그 끈이 자꾸 떨어져서 추가 구매해야 되는 그 부품이 너무 많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정말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그 손목이 아이가 좀 운동도 하고 좀 험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렇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핸드폰으로 또 막 행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자꾸 구매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는 핸드폰을 정말 순수 전화 용도로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 게임을 깔아준다거나 SNS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키즈폰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막 잠깐 사자마자 막 너무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만져볼 수는 있어요. 탐색하는 거죠, 탐구하고. 그거를 정말 1년 12달 계속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에는 좀 갖고 놀게 냅뒀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아이가 며칠 하다가 사실 정말 뻔하거든요. 그냥 좀 알아서 좀 컨트롤이 돼서 키즈폰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고 다시 그때로 돌아갔어도 사실 저를 위해서 키즈폰 정도는 좀 구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친구들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우리 아이만 없으면 좀 그럴까봐 사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좀 이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친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엄마와 소통이 필요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아이들이요, 신기하게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어른도 있지만 사실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좀 파악도 안 되고 맨날 방전된 상태고 이런 어른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전 살짝 후자에 좀 가까운데 그리고 자꾸 묵음으로 해놓으니까 좀 둘째 때 낮잠 자는데 깨는 거에 대한 되게 좀 그런 게 있었어 갖고 항상 묵음 상태예요. 그래서 핸드폰 소리가 나면 이게 내 벨소리인지도 모르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핸드폰을 그렇게 막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어린이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까먹고 방전시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어린이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저희 아이도 좀 이렇게 후자 쪽이에요. 근데 또 아닌 어린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어떻게 좀 컨트롤을 하냐에 따라서 더 다를 것 같은데, 사실 부모님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하루 종일 뭐 카톡하고 네이버 보고 뭐 주식 보고 구글링하고 유튜브 보고 이러면 아이들이 좀 그거를 보고 좀 멋있어 보이나? 그러면서 흉내를 낼 수도 있어요. 반면 엄마가 하루 종일 책을 보면 저 책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루 종일 저러고 있나 궁금해서 기웃기웃 거릴 수도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구매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그냥 정말 부모님이랑 얼마만큼의 소통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르고, 사실 또 워킹맘이신 분들은 아이랑 중간중간에 좀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엄마 목소리를 더 들려주려고, 왜냐면 예를 들어 하원할 때 엄마 나 지금 끝났어. 아 그래. 지금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엄마 뭐 그래 잘 다녀와. 요런 잠깐 통화를 위해서 저는 그 핸드폰을 쥐어주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살짝 좋은 점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를 자주 드리자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주 안부 연락을 드리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또 가까이 지내지 않으시거든요. 또 손주 목소리 한번 들으시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이제 핸드폰을 살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 좀 자주 연락을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사항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아예 없을 때보다는 좀 자발적으로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되게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엄마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인 것 같고, 안 좋은 점은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이 좀 컨트롤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유튜브나 네이버 기사나 SNS를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언급드렸는데, 넷플릭스에서 소셜 딜레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걸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아이들이 이 핸드폰이라는 이 물건을 가지고 얼마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좀 피폐해져 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런 도표도 보여주고, 좀 사람들의 패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 있거든요.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순수하게, 순진하게 핸드폰은 그냥 전화 걸고 메시지하고 뭐 알고 싶은 거 검색하고 그냥 좀 그런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핸드폰 그 너머에 정말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유저가 얼마나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상품을 팔고 그렇게 좀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고, 사실은 내가 뭔가를 검색하고 싶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들어갔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게 클릭베이트라고 하죠. 검색하면서 클릭 하다가 갑자기 3000% 빠져가지고, 원래는 예를 들어 뭐 처음에는 영어가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단어가 뭐 예를 들어 신데렐라가 누군지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러 갔다가 갑자기 클릭 하다가 결국은 제가 신데렐라를 보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셜 딜레마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당할 수 있는지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보여줘요. 소셜 딜레마라는 영상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제대로 형성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되게 많이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SNS가 등장한 이후에 수어사이드, 그러니까 자살률이 연령 15에서 19살 사이의 여자아이의 자살률이 70%나 인크리즈가 됐고요. 나이가 10살에서 14살 아이들은 151%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상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 혼자 셀피를 막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그리고 뭐 인스타든 어디든 이제 올려요. 그런데 그 좋아요 클릭수에 따라 아예 감정이 막 기복이 엄청나고, 급기야다 너무 많이 이쁜가 그러면서 아예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변장시키는 모습이 나의 본 모습보다 더 예쁘고 좋게 보이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직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핸드폰을 건네줘서 자유롭게 사용을 해. 이러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정말 시한폭탄 같은 걸 선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지, 삶의 패턴을 바꾸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좀 되게 자세하게 팩트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사람들, 뭐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소셜미디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자신들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의도는 이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도 좀 되게 놀라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아이는 괜찮아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 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되게 예쁜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부모님도 되게 좋고 화목해 보이고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정말 별로야. 나는 못생겼어. 나는 뚱뚱해. 내 피부톤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혼자 셀프 디스를 엄청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셀피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셀피를 찍고 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좋아요 수에 따라서 아이들의 무드 스윙이 감정 기복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감정 컨트롤,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은 아이라면 괜찮겠지만 아직 어리숙하고 점점 자신감과 자존감을 쌓아가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핸드폰을 쥐어주면서 괜찮아, 사용해, 아무런 가이드 없이 하는 건 너무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술, 담배는 나빠요. 왜 나쁜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왜 나쁜지, 어떻게 인체에게 좋지 않고 세컨핸드 스모킹도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처럼 SNS 교육도 정말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물론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인터넷 사용, 건강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유튜브, 네이버 이런 거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물론 좋은 내용도 있어요. 교육적인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정말 false information이 정말 많아요. 이 심각성을 아직 인지를 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아이에게 핸드폰을 쥐어주고 뭐 카톡 조금 하고 이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카톡 사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친구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막 이런 사건도 있다면서요. 단톡방에서 뭐 사이버 따시키기? 아니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피드백을 안 줘? 이렇게 살짝의 싸움이 있고 나면 하루 종일 이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느라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래서 하루 종일 별 엄청난 내용도 아닌데 계속 하루 종일 카톡. 그게 건강한 하루를 지내는 건가? 물론 잠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거의 삶의 메인이 돼서 지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좀 나이브하게 그냥 사용을 하다 보면 정신이 피폐해질 수도 있고,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을 인지하면서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소셜 딜레마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동일한 대목을 이 책에서도 발견하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대목이었냐면 그 이퀄리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We aren't their customers, we are their product 라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그 소셜 딜레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객이 아니라 그들이 생산품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들 생산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점점 그 컨트롤이 빅데이터로 인해서 그 매니플레이션이 그냥 그렇게 조종당할 수 있게
우리가 어찌 보면 냅두는 걸 수도 있어요. 핸드폰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책을 추천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이 책 진짜 추천드려요. 이 책은 정말 한 5번 정도는 정독을 해야 잘 이해를 하고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실 때 이 책을 한번 보시고 나서 하는 것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선택하는 거, 알고 결정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이에게 핸드폰을 쥐어줄 수 있었던 거는 뭐 유튜브나 네이버는 검색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아이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검색은 뭐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이런 거 할 때랑,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유튜브에서 뭐 종이 접기 관련된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제 그 아이패드나 뭐 제 핸드폰을 이제 빌려줘요. 그러면 거기에 또 히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어떤 것이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시청하는지가 모니터링이 되게, 이게 또 막 감시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건강하고 건전한 소셜 그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false information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난폭하고 정말 자극적인 내용도 정말 많고, 제가 그래서 이 학습터를 하면서 유튜브로 링크를 걸어서 아이가 시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 유튜브 링크가 있으면 오른쪽에 그 클릭베이트가 쫙 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유재석 씨의 놀러와 이런 걸 클릭하게끔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학습터를 하면서 이런 유혹에 노출되는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쨌든 물론 아이 연령에 따라서 어디까지 제한을 두고 어디까지 허용을 할지는 각 가정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가정에서는 유튜브는 제 어카운트 아래 시청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그 유튜브 키즈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오리가미 유튜버가 키즈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랑 그렇게 네고시에이션을 했고요. LG폰을 구매를 했었는데 여기에 그 잼이라는 걸 다운로드를 하면 제 핸드폰에서 제어가 가능하더라고요. 뭐 보통 모드는 어쩌고 자유 모드는 어쩌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할당을 할 수도 있고, 아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지도 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통계를 알려줘요. 이걸 가지고 통제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통계를 보시면 정말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통계가 있는데 뭐냐면요, 여기 내용 중에 자녀폰 사용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마트폰 사용 기간을 달별로, 주별로, 그리고 일별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사용 시간 하고, 평균적으로 저희 아이가 이제 10살이었으니까 8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사용한 그 평균 시간이 나와요.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숫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8살에서 10살 아이들의 사용 패턴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매달 평균 시간이 91시간이래요. 12월 달에, 작년 12월. 분포가 좀 업앤다운이 있기는 한데 기본 다 80시간 정도가 위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11월 달만 빼고. 11월 달은 뭐가 있었을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1월 달 빼고 나머지 시간들, 분포된 시간들을 보면 막 87시간, 91시간 막 이렇단 말이에요. 게임이나 SNS겠죠. 8살에서 10살 아이들이 90시간 한창 독서하고 자연이랑 놀고 좀 경이감 느끼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또 경이감이잖아요. 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심심해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90시간 동안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저희 아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전화 통화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저희 아이는 사용한 그거를 보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 얘긴즉슨 저희 아이 같은 아이들이 그 평균을 많이 깎아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간이 90시간이 넘은 거니까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핸드폰을 쥐고 사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인 중에 저희 아이보다 학년이 높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그 통계를 보고 싶어서 한번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나이가 더 많아도 비슷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11살에서 아마 13살 사이가 아마 분포이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 아이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인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는 좀 게임에 좀 빠져있는 친구였는데 더 슬픈 건 뭐냐면 핸드폰으로만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스위치로도 하고 뭐 컴퓨터로도 하고 핸드폰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그 90시간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독서는 언제 하고, 언제 뛰어놀고, 공부는 언제 하고, 그걸 다 언제 해요? 시작은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핸드폰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시작을 했지만 살짝 내용이 무거워졌죠. 그럼 그런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정말 어른이 돼서도 게임에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냅두는 거 아닐까요? 그 아이들의 정신이 정말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뭔가 하나에 몰입하면 그것만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뭐 게임이거나 뭐에 대해서인 거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은 쥐어주되 정말 이 사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두고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시기를 추천드리고, 더불어 이 내용이 사실은 아이들만을 위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좀 많이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핸드폰을 사줘서 아이 보고 절제해라 라고 하기엔 더 이상 그 선은 넘은 것 같아요. 그 핸드폰 너머에 정말 이 지구상의 최고의 뇌과학자, 어떻게 하면 사람의 뇌를 자극해서 계속 여기에 몰입하게 계속 그 리텐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 그 클릭베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정말 그걸만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핸드폰 너머에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고, 이걸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많이 그들이 알고 있는 이걸 가지고 과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나의 생각인 건지, 그들이 나에게 심어준 생각인 건지를 판단하는 명석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는 핸드폰을 멀리하고 독서와 사색을 하면서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정을 나누는,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미를 풍기면서 사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 아이에게 쥐어주되 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에게만 오로지 맡기지 마시고, 우리도 사실 절제를 못하는데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